단 한 번의 울음소리만을 믿고 나는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봤어요. 내 눈을 닮은 아이를요.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사람이란 게 참 한순간이더라고요. 나는 그냥 평범하게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.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?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던 그날,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정신이 아찔했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났어요. 분명히 났다고요. 축하드립니다. 사내 아이예요. 희미하게 들리던 그 말이 마지막이었고 깨어났을 땐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. 죄송합니다. 심한 호흡곤란으로 아이가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어요. 눈을 떴을 땐 병실 그리고 남편의 표정. 거짓말이지? 현실이야. 조연아 잊어. 애는 없어. 며칠이 지나고 텅 빈 아이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. 젖은 인형을 붙들고 울던 내게 시어머니는 냉정했죠. 애도 죽었고 내가 만든 인형도 다 처리했다. 잊어버려라. 하말이 돼요? 방 한 구석에서 혼자 우는 내 새끼를 처리했다는 단어로 끝내버리다니. 그 말에 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.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 끝에서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.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죠. 저기 혹시 아기 보셨어요? 네. 며칠 전 수술실 근처였는데요. 아기가 울었거든요. 그 소리가 정말 분명했어요. 뭐라고요? 울음소리요? 네, 근데 나중에 가보니 아기가 없더라고요.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.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어쩌면이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. 어머니, 제 아기 살아있죠? 미쳤구나. 죽은 애를 찾아다녀. 정신 좀 차려. 거짓말하지 마세요. 간호사가 울음소리를 들었대요. 그 소리가 분명히 있었대요. 그만해, 조연아.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. 이 집에서 나가. 어머니 제발 제 아기 어디 있어요? 제발 노. 시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그것 같았어요. 나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도 매달렸지만 그들의 입은 철벽처럼 굳게 닫혀 있었죠. 그날 밤 나는 아이와 함께 묻히기 위해 병원 옥상에 올랐어요. 하지만 그 순간 병원 뒤편 쓰레기통에서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. 으앙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.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병원 근처를 배회했어요. 애가 죽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. 그 울음소리 그거 하나 때문에.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내 심장이 반응했거든요. 모성은 속이지 않잖아요. 여기요, 혹시 그날 새벽 수술실 근무하시던 간호사님 계세요? 죄송한데요, 보호자분 무슨 일이신지 그날 수술실 근처에서 아기 울음소리 들으셨다던 간호사분이요. 그분 꼭 만나야 해요. 그분은 지금 병원 그만두셨어요. 뭐라고요?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셨어요. 더 이상 연락처도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.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. 왜 하나같이 다 사라지는 거야? 간호사도 수술 기록도 그리고 CCTV까지. 이날 수술실 앞 복도 CCTV 네 맞습니다. 해당 시간대 영상은 보존 기한이 지나 폐기되었습니다. 폐기요? 불과 열흘 전 영상인데요. 보존 기한이 그렇게 짧아요? 응급 상황이 아니면 네. 기록 보존은 7일입니다. 말도 안 돼.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막히게. 나는 복도 끝 환풍구 아래 앉아 밤새 울었어요. 입술을 깨물어가며 버텼는데도 참을 수 없었죠.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어요. 혹시 조연 씨 맞으시죠? 누구세요? 저 그날 수술실에 있었던 마취과 전문의입니다. 그 사람 내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.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. 그날 분명 수술이 무난하게 끝났고 아이 상태도 아주 좋았어요. 근데 왜 죽었다는 거예요? 제가 퇴실하고 한참 뒤였어요. 누군가 아이를 따로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수술실에선 울음소리도 또렷이 났고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. 그런데 아이는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않았어요.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.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폐를 조여왔죠. 그럼 내 아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?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정확한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저는 당신의 촉이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. 그 순간 무너져 있던 내 의심과 감정이 한 줄기 실처럼 이어졌어요.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.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죠. 어이가 없게도 쉽게 열리더군요.
그 안에는 입양 서류. 입양? 그 단어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. 서류를 집어들고도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몰라요. 출생자 조연 양도인 서명 조연 임머. 이건 내가 쓴 서명이 아니야. 분명 내 글씨가 아니라고. 머리가 핑 돌았어요. 이게 진짜라면 누군가 내 이름으로 입양 동의를 그럼 내 아기는 살아있다는 거야?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따졌어요. 이게 뭐야? 이 서류 당신 서랍에 있었어. 그건 말해. 지금 당장. 내 아이 죽은 거 아니지? 미안해 나도 몰랐어. 그 서류 어머니가 준비했어. 나는 그냥 사인만 했다고 뭐. 수술 끝나고 어머니가 말했어. 아이 상태가 안 좋다면서 너한테 얘기하지 말자고 했어. 산후 우울증도 심해졌고 네가 감당 못할까봐 그게 감당의 문제야? 어머니가 말했어. 아이를 조용히 보내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. 하와 소름이 끼쳤어요. 내 아이를 조용히 보내는 것이 최선이었다고? 누굴 위해서? 날 위해서?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에게 연락이 닿았어요. 네, 저 그때 수술실 근처에 있었어요. 울음소리 분명 들었죠. 하지만 갑자기 누가 들어와선 아이를 데려갔어요. 누구였어요?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낯선 사람이었어요. 그날 이후 병원 분위기도 묘하게 바뀌었고요. 어디로 데려간 것 같던가요? 아이 인계용 신생아 카트를 끌고 나갔어요. 하지만 기록은 없었어요. 수술일지에서도 아기 이름이 사라졌거든요. 이게 무슨 일이야? 사진 한 장, 울음소리 하나로 시작된 의심이 이제는 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었어요. 그 아이 살아있는 게 맞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? 서류 복사본을 들고 나는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. 이건 분명 위조라고 확신했거든요. 내가 저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은 단 한 조각도 없었으니까. 법무사님, 이거 위조 여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던 법무사는 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. 이 도장 조금 이상하네요. 인주 자국이 번져 있고 서명 필체도 원래 사인과 다릅니다. 그쵸? 저 아니에요. 저 이거 처음 봐요. 그럼 감정의뢰를 넣을 수 있어요. 서명 진위 여부 확인해줄 전문가 있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뭔가가 치솟았어요. 그래, 이제야 실마리가 풀리는 거야.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길 있을지도 몰라. 그날 저녁 시어머니 집 앞에 섰어요.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평온한 듯 날 내려다봤죠. 무슨 일로 왔니? 어머니 제 아이 어디 있어요? 무슨 말이니 또 그 얘기니? 제 도장 위조하셨어요. 입양 동의서요. 그 서명 제 거 아니에요.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.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어요. 누구 허락받고 내 아이를 팔았어요? 팔다니. 너 그 입 조심해라. 그럼 뭐예요? 내 새끼 뺏어다 어디로 보낸 거예요? 너 그 애 키울 수 있었니? 그 정신 상태로?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우는 너 봐서라도 내가 결단한 거야. 결단이요? 당신이 뭔데요? 그 결단 하나로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. 정신 차려, 조연아. 그 애는 좋은 집에 갔어. 지금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 거야. 그게 위로가 돼요?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엄마야. 엄마가 되겠다고 뱃속에 품고 10달을 버텼다고요. 그 집 애 가진 지 10년 넘도록 아이 못 가진 부부야. 돈도 많고 환경도 좋고. 내 아이 거기서 훨씬 행복할 거야. 그래서 나 몰래 도장 위조하고 입양 서류에 내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? 그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. 저 법적으로 갈 거예요.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.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울먹이는 걸 봤어요. 하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. 그날 밤 법무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. 조연 씨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. 서명 위조 맞습니다.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몇 번이나 메아리 쳤는지 몰라요.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.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. 서류에 기재된 입양기관 여기 맞나요? 잠시만요. 예전에 등록됐던 곳은 맞는데요. 지금은 폐업 상태네요. 뭐라고요? 주소도 폐가 수준으로 남아있고요. 몇 년 전부터 연락도 안 된다고 병원, 간호사, CCTV 그리고 이번엔 입양기관. 왜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졌지? 나는 직접 주소지를 찾아갔어요. 허름한 골목길, 녹슨 대문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어요. 철컥 힘겹게 열린 그 문 안엔 잡초 무성한 마당, 깨진 유리창, 그리고 없어.
아무것도 없어.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. 혹시 누구 찾으러 오셨나요? 아, 네, 여기가 다원복지회 맞나요? 입양기관이었던 그 이름 진짜 오랜만이네요. 그 집 5년 전에 문 닫았어요. 입양 관련 사고 있었거든요. 사고요? 무슨 사고요? 아이 정보 바뀌었다고 소문났죠. 출생자 바꾸고 이력 지우고 그 일로 병원 관계자도 조사받았어요.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. 혹시 그 병원 어디였는지 아세요? 그건 모르죠. 다 쉬쉬해서 신문에도 안 나왔어요. 혹시 양부모에 대해 들으신 건 없고요? 그건 저기. 그 옆집 할머니. 옛날에 봉사하셨다던데. 나는 허름한 가정집 초인종을 눌렀어요. 할머니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문을 열어주셨어요. 할머니, 실례지만 예전에 이 복지회 관련 일 하셨다고 넌 누구냐? 제 아이가 여기를 통해 입양됐다고 해요. 진짜 제 아기를 찾고 싶어요. 할머니는 한참 날 바라보다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. 예전에 혹시 몰라 복사해둔 명단이 있어. 요즘 같을 때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르니까. 그 손에서 나온 건 오래된 수기 장부였어요. 이 중에 내 아이 이름이 있을지도 모르지. 아이 이름이 뭐니? 이름이 없어요. 태어나자마자 빼앗겼거든요. 장부를 한 장, 또 한 장 넘기다가 내 눈에 멈춘 한 줄. 출생자 조연 수령자 김5-박5호 부부 소재지 양평 전원마을 숨이 턱 막혔어요. 거기서 내 아이가 살고 있는 걸까? 양평.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.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나는 그 마을 골목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. 전원주택이 하나둘 줄지어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. 여기서 내 아이가 자라고 있을까? 김, 박 부부 장부에 적혀있던 그 이름을 되새기며 집집마다 초인종도 눌러봤어요. 그러다 그 집을 발견했죠. 표지판에는 작게 김박과 흰색 대문에 조그맣게 써 있었어요. 엄마 나 유치원 가야 돼. 잠깐만. 가방 여기 있잖아. 집안에서 들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. 나는 멍하니 그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.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여자아이가 달려나왔어요. 까무잡잡한 피부에 동그란 눈, 그리고 어디서 본 듯한 입꼬리. 아니야. 설마. 그 뒤를 따라 나온 여자. 그리고 아이 가방을 메어주는 남자. 그 순간 그 아이가 뒤를 돌아봤어요. 눈이 마주쳤죠. 단 1초. 그의 눈 속에 내가 있었어요. 우리 민재 인사해야지. 인사 안녕하세요. 그 목소리, 그 표정.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어요. 민재. 이름이 민재구나. 나는 근처 카페로 피신하듯 들어갔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. 법무사님 저 확인했어요. 아이 찾았어요. 그럼 조연씨. 아이 되찾으시겠어요? 조연씨?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요. 어떻게 해야 하지? 내가 엄마인 건 맞는데 그 아이에게 지금의 부모는 그래도 그건 그 아이가 선택할 문제예요. 진실을 알려주는 건 어머니의 권리이기도 합니다. 집 앞을 다시 찾아갔어요. 이번엔 피하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죠. 네. 누구신지 저 조연이라고 합니다. 그 아이 민재의 친모예요. 그 순간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. 당황, 경계, 그리고 두려움. 무슨 말씀이세요? 그 아이 제가 낳았어요. 2019년 3월 8일. 병원 2층 수술실. 그날 기억 안 나세요? 남편이 먼저 나왔어요. 단정한 셔츠에 젠틀한 외모. 딱 봐도 좋은 집이란 티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입양 동의서 위조됐습니다. 제가 사인한 적 없어요. 하지만 그 서류엔 제 이름이 있었고 그 위에 민재가 있더군요. 둘은 말이 없었어요.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오갔고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. 아이를 버리신 거 아닌가요?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. 버렸다고요? 전 단 하루도 그 애를 잊은 적 없어요. 산후 우울증? 있었죠. 하지만 아이 죽었다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다고요. 저희는 복지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입양을 했습니다.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저희도 몰랐어요. 문제가 있었죠. 제 도장을 누군가 위조했습니다. 제 아이를 제 허락도 없이 데려갔다고요. 여자가 고개를 떨궜어요. 남편은 차분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. 조연 씨 민재는 저희가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. 그럼 그렇게 키우세요.
하지만 진실은 숨기지 마세요. 민재는 알고 있어야 해요. 어디서 왔고 누가 엄마인지. 아직 너무 어려요. 그럼 크면 제가 말할게요. 왜 지금 나타나셨나요? 지금 와서 이 모든 걸 흔들고 싶으세요? 아니요. 흔들려야 할 건 거짓말이에요. 내 아이를 잊지 않았다는 걸 그 애한테 말해주고 싶어요. 그 말에 여자가 눈물을 터뜨렸어요. 그 눈물 속엔 분노, 미안함, 안타까움 그리고 조금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. 당신이 낳았다는 걸 한눈에 알았어요. 그 눈빛이 민재랑 너무 닮아서. 그래요? 저도 그 아이 보고 내 눈이 보였어요.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이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. 엄마 나 배고파.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어요. 그 미소 하나에 모든 갈등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. 잠깐이면 돼요. 아이랑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. 나는 마당 끝 벤치에 앉아 민재를 기다렸어요. 민재는 얼떨떨한 얼굴로 작은 발을 끌며 나왔죠. 안녕하세요, 아줌마 누구세요? 아, 안녕. 나 그냥 옛날에 너랑 아주 조금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야. 인연? 그게 뭐예요? 아, 이런 말투도 너무 낯익다. 작은 손, 조망만한 입술,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. 저기 민재야, 혹시 꿈에서 본 사람 있어? 꿈? 공룡 나온 꿈은 봤어요. 근데 가끔 잘 기억 안 나는데 괜찮아.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자꾸 떨렸어요. 민재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어요. 아줌마는 왜 울어요? 감기 걸렸어요? 아니야, 그냥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을 봐서. 그게 저예요?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리고 작은 호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냈죠. 이거 아줌마가 직접 만든 거야. 혹시 갖고 싶니? 우와, 이거 공룡이에요? 초록색의 눈도 있어요. 응. 넌 공룡 좋아하니까. 아줌마 우리 어디서 만났어요? 아주 오래전 민재가 태어났던 그날. 엥? 저 갓난아기였어요? 응. 그때 아줌마가 잠깐 널 안아봤어. 그 순간 민재가 내 손을 잡았어요. 작고 따뜻한 손. 그럼 나랑 인사했던 거네요? 그때 아줌마가 안아서 기분이 좋았나 보다. 그때 난 정말 행복했거든. 말하지 못했어요. 나 너 엄마야라는 그 말 차마 내 입에서 안 나왔어요. 그 말 하나로 이 아이의 세계가 흔들릴까봐.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무너질까봐. 민재는 손수건을 품에 꼭 쥐더니 아줌마 또 와요. 우리 다음에 놀자요. 하고 달려갔어요. 그 아이가 멀어지는 걸 보며 나는 그대로 벤치에 주저앉았어요.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. 그게 전부였어요. 민재의 마지막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. 아줌마 또 와요. 그 아이는 내게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아마 다시는 그 아이 곁에 가지 못할 거예요.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법무사의 말이 맴돌았어요. 조연 씨, 지금이라도 소송 걸 수 있어요. 입양 무효도 가능합니다. 친권 회복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고요.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을까요? 지금 저 아이가 웃고 있는데, 행복해 보이는데, 나 하나 살자고 그 미소를 깨트리는 게 맞는 걸까요?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이의 사진이 담긴 손수건만 끌어안고 살았어요. 그러다 오랜만에 친구 영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. 연아? 웬일이야? 너 목소리 왜 그래 울었어? 아니, 그냥 조금 복잡해서. 무슨 일이야? 그 남자 또 뭐해? 나 애가 있었어. 그리고 찾았어. 살아 있었더라고. 뭐라고? 친구는 말이 없었어요. 그런 영진에게 나는 민재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. 처음부터 끝까지. 거짓 없이.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? 친권 소송 걸면 되찾을 수도 있대. 근데 그게 그 애한테 좋은 일일까 싶어서. 한참을 침묵하던 영진이 말했어요. 연아야, 사랑은 되찾는 것도 맞지만 지켜주는 것도 사랑이야.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. 그러니까 그 선택은 너 말고 아무도 못해. 그날 밤 나는 다시 병원에 갔어요. 민재를 낳았던 그 수술실 앞에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죠. 수술실 문 안쪽에서 울던 울음소리. 내 뱃속을 찢고 나와 처음 들려준 그 목소리. 엄마가 지켜줄게. 멀리서라도 늘 널 바라보고 있을게. 나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. 조연 씨 결정하셨어요? 네. 친권 회복은 하지 않겠습니다. 정말요? 대신 그 아이에 대한 접근권만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? 접근권.
부모는 아니지만 아이 곁을 일정하게 방문하고 지켜볼 수 있는 권리.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요. 누군가에겐 비겁하게 보일지도 몰라요. 하지만 그 아이의 웃음을 지키고 싶었어요. 그게 전부였거든요. 민재, 오늘은 이모랑 동물원 간다. 우와, 사자도 있어요? 그럼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. 민재의 손을 꼭 잡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. 그 모습 뒤에서 나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죠. 이모라는 말에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괜찮았어요. 어쩌면 지금의 나는 그 말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니까요. 민재가 잠시 뒤를 돌아보다가 내 눈을 스쳐 지나갔어요. 아마 날 기억하지는 못하겠죠. 지난번 짧은 만남도 공룡 손수건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테니까요. 그래도 괜찮아요. 나는 잊지 않을 거니까요. 계절이 바뀌고 민재는 점점 자랐고 나는 매달 한 번씩 아이를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. 가까이 가지 않기로 했지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단단했죠. 어느 날 민재가 나무 아래에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. 아줌마 언제 또 오려나. 그때 공룡 손수건 준 아줌마. 나는 가슴을 꼭 움켜쥐었어요. 그래, 기억하고 있었구나. 집에 돌아와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. 아직 그 아이가 직접 볼 순 없겠지만 언젠가 읽게 될 날이 오겠죠. 민재야.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단다. 그리고 너를 놓쳤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지. 너를 찾은 뒤에도 엄마는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어. 너를 지켜보는 걸로도 엄마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. 혹시 언젠가 넌 엄마를 찾게 될지도 모르겠지. 그땐 주저 말고 와줘.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널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게. 오늘도 나는 민재의 유치원 앞 골목을 걷다 살짝 창밖으로 내다봤어요. 그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웃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 하나로 하루를 견딜 수 있었어요. 멀리서라도 그 아이의 그림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.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.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.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